명사 초대석.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서 이 명사의 삶과 철학, 또 화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명사 초대석. 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국립부산국악원 서인화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라서 그런지 또 봄 향기 가득한 날에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8월 이 부산 국립부산국악원장을 맡게 되면서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원장님 그럼 고향은 어디신가요? 네, 고향은 강원도 하천이고요. 네. 자라기는 주로 서울에서 자라서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부산에서 이제 3년째 그러면 네. 접어드는데 어떠세요? 부산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서울 가기 싫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이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한 지도 어느새 8년이 됐죠. 네. 부산에 국악원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지역 문화와 예술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부산에서는 많은 국제 행사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국악원을 통해서 이 음.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 국악을 많이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많은 분들이 부산 하면은 언뜻 국악을 떠올리시지는 잘 않으시죠. 그래서 네네. 국악하면 이제 호남을 떠올리시는데 네네. 사실 부산은 이곳에서 전승되고 있는 동네 야주라든가 네. 뭐 수영 야주, 부산 농악 등 민속 예술이 그 국악이 하나의 중요한 장르의 하나이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악원이 궁중과 선비들의 그 춤과 음악 그리고 현대 파생된 어떤 국악 장르를 이 부산에 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또 국악원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어요. 특히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한류 상설 공연이라고 처음 시작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뭐 거의 50명 정도가 야. 우리 그 지역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단원들을 하고 다 포함하면 참 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그 부산이라는 지역이 그 민속 음악이라든가 네. 국악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 자리가 좀 그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국립부산국악원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셨을 텐데 주요 활동과 성과가 있으면 마음껏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작년에 우리 네. 국악원의 총 관람 이용객이 9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네. 저희가 뭐 교육, 체험,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 다양하게 뭐 화요일, 토요일 상설 공연도 있고 저희가 안에서 또 다른 분들에게 네. 공연장을 빌려드리는 대관 공연, 또 저희가 나가서 하는 해외 공연, 또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시면 저희 국악원을 들렸다가 뭐 범어사를 들렸다가 가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특히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가 그랜드 호텔에서 7월 말부터 매일 공연을 했던 왕비의 잔치 네. 이런 공연이 가장 좀 2015년 작년 대표할 만한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5년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과 네. 함께 또 보내셨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많은 또 주요 사업들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올해 특히 이제 그 어린이, 가족, 또 여성 그리고 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에 많이 이제 저희가 집중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당장 5월 3일부터 7일까지 그 오늘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합니다. 네. 그 종이로 만든 동화적인 의상을 입고 또 아름다운 그 무대, 그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지는 극인데요. 네. 이 작품은 서울에서 그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우리 부산에서 더 재미있게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말 공연도 확대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일요일, 네. 죄송합니다. 일요일 날 네. 우리 그 판소리를 대표하는 명창분들이 오셔서 그
판소리 완창 판소리를 해요. 그래서 네. 지난 3월에는 안숙수 선생님이 오셨고 예. 5월에는 또 송수 선생님이 오셔서 네. 부산에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장르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으신 거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무엇보다도 작년에 했던 왕비의 잔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5월 13일부터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라고 제목이 네. 오늘이라고 오늘입니다. 하셨잖아요. 네. 역시 그러면 국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오늘이가 제주도의 신화에서 아, 그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본으로 이제 국악 작곡가가 곡을 쓰고 우리의 소리로 또 연주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이의 이름이 오늘이에요. 아, 네. 네, 그 아기 키운 어린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아마 보시면 네. 너무나 환상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그게 오셔서 보셔야지 돼요. 네. 보통 왜 국악이라고 네, 하면 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 네, 그런 네. 장르가 아닐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네. 경우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국악을 네, 네. 환상적인 무대와 함께 접할 네. 수가 있다면 네, 네. 너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성악단 악장과 또 무용단 안무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특히 그 성악단 악장은 개원한 이후에 처음 그 채용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 연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한 80명 규모의 무용단, 기악단, 성악단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성악은 아까 제가 팔소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노래가 주는 이 관객과의 직접적인 이런 교감이 큰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기악단이 많은 거에 비해서 성악단에 좀 인원이 적어서 음. 악장을 이제 채용해서 좀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한 80명의 이제 연주자들이 있고 이와 별도로 또 한 40명 규모의 왕비의 잔치만 공연을 하는 단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규모가 네, 크네요. 네. 네. 그 외국인을 위해서 또 한류를 또 알리기 위해서 왕비의 잔치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한류 상설 공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는 또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하는 이 공연 관객들 특히 외국인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 공연은 이 공연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써서 영상과 함께하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왕과 앙비가 탄생해서 사랑을 하고 궁중에서 혼인하는 날 대례복을 입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바탕 그 백성들의 잔치로 신명나게 극이 마무리되는데요. 특히 대례복을 입으려면은 그 고요한 가운데 여러 옷을 겹쳐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6겹 정도로 우리가 하는데 그 네. 패션쇼처럼 길게 한 13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여러 옷을 입으니까 외국인들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황홀하고 신비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막 파도가 정말 자식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번씩 그 똑같은 공연을 몇 번씩 본 가족도 있고 할 정도로 좋은 반응이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옷 갈아입는 시간이 너무 길다 옷 입는 시간이 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우리는 왕비의 잔치 투를 무대에 올린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 출연지부터 다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공개 모집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이렇게 심기로운 반면에 조금 또 지루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네. 조금 줄이면서 아. 다른 장면들을 또 더 넣고 재미있게 음식을 차리는 부분을 판소리로 해서 더 넣었어요. 요즘에 네. 또 한류 중에서 이런 음식도 음식과, 이렇게 예.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한류 상설 공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의 합주 등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한국의 춤과 음악뿐 아니라 의상에 이어서 한식까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공연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부산이 뭐 영상, 영화의 도시기도 하고 네. 또 IT 강국이라고 불리기도 네, 하는데 네. 무대에서 그 모든 걸 다 접목을 해서 네. 국악 공연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외국인들 저는 그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보면 입이 그냥 탁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학술 활동 여기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교류도 많이 할 텐데 네. 성과가 물론 아주 많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국악원이 2008년 개원해서 네. 아시아 태평양 공연 예술 센터를 지향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 학자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주제의 국제 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뭐 탈춤, 또 음악 고고학, 뭐 악률, 샤머니즘 등을 다루었는데요. 또 조선통신사 행사 중에 하나로 일본 연주자들과 세미나 워크숍을 같이 하고 공연을 네. 지속적으로 합동 연주도 해서 네. 서로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또 활동으로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부산 지역의 피난 시기부터 네. 신문에 나오는 국악 관련 기사를 모아서 근현대 부산 국악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예전과는 다르게 국악이라는 장르가 일반인들에게도 꽤 많이 친숙해졌어요. 네, 네.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국립부산국악원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되나요?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국악원에서 공연만 본다고 생각하면 공연 없는 날은 여기는 뭐 하나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인 여러분들이 그 가야금, 해금, 장구 등 악기와 또 춤, 판소리와 민요 등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문화학교가 장기, 단기, 밤낮으로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야금이나 네, 네. 해금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던데 네. 프로그램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도 요즘 이 국악이나 뭐 우리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이거 한류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이 또 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특히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네. 있나요?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그 외국인들에게 그 국악을 가르쳐 드리는데 네. 특히 가야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또 할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 강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들이. 함께 네. 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해서 한 40분 정도가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장구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하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유치원에서도 장구도 많이 하고 네, 사물놀이도 많이 네, 배우거든요. 네. 엄마 아빠와 같이 하면은 네.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명사초대석 국립부산국악원 서인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전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의 길잡이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김수영 리포터. 네, 오늘 명사초대에서 국립부산국악원 서인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원장님, 이력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요. 대학에서는 영어 영문학을 또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은 국악 이론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이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셨나요? 제가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학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네. 날 한순간 내가 이렇게 한국을 몰라서 한국 사람인데 네. 내가 외국에 가서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거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시험 보러 가는데 함께 갔다가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네. 네. 근데 평소에도 그럼 뭐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아무나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우리 네. 것을 알아야겠다라는 네. 관심은 네.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집안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제 세대에는요. 네. 제가 대학이 81학번인데요. 81년도 네. 학번인데 무슨 국악을 전혀 지금처럼 뭐 단소를 초등학교 때 배운다든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적인 것과 거리가 굉장히 있었고 그런데 제가 영문학을 하면서 또 불문학을 부전공하고 굉장히 외국어에 많이 빠져 있으면서 대학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네. 그러면서 국악도 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참 국악도 좋네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때는 삼국 시대 때 그러니까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고마가쿠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네. 고대에 네네. 전래된 그 음악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데를 제가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렇게 가야금을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세미나를 하는 분위기가 제가 영문학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나도 저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점술가에게 우연히 들었는데 음악 소리가 막 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정해진 제 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눈에 띄는 이력이 또 있으시던데요. 벨기에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공부를 하고 또 네. 남아공 국제 아프리카 음악 라이브러리에서는 객원 연구원으로 또 네.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원장님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나요? 네, 저는 좀 국악을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얻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 것들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것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이렇게 전 세계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 음악을 이제 서로 콜라보레이션하고 하면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저게 성찬이다. 네. 음악의 성찬, 소리의 네. 성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 성찬인 이유는 내가 국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국악을 했기 때문에 저게 성찬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정말 모든 음악이 다 훌륭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국악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그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똑같이 또 그럴 그 것 나라 같아요. 음악이 또 예. 그분에게 그게 있어야 다른 음악을 우리가 네. 있을 때 뭐 함께 그것들이 정말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교육을 하신 후에 국립국악원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 등에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국악기의 과학적인 연구와 네. 개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악기를 우리가 연주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도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 굉장히 엄청난 과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야금의 울림통이 네.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나무를 파서 한 통으로 만들었어요. 앞판과 뒷판을 붙이지를 않고 네. 뭐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특별한 그런 음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과 또 다른 한국의 악기의 과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연구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현재 무대에서 네. 적합한 쪽으로 개발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네. 이제 조선시대 악서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악기를 만들었었던 그런 조성청, 악기 조성청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냈었던 의궤에 역주를 달아서 그런 역주를 하는 작업도 했었고,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국내 공연들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공연도 많이 했고, 뭐 이란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제 대표적으로 러시아라든가, 그래서 그분들 고려인들도 만나서 우리가 가야금도 가르치고 이런 작업도 했었고,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제가 한 2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남원에서는 정말 제가 2003, 4년에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그 한 마을마다 상여 소리가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집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학술 공연도 담당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아까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와 개발을 네. 또 연구를 하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본다면 그런 개발이나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변형이 그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럼요.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전통악기가 이제 12줄이잖아요. 그렇죠. 가야금은. 예. 근데 지금 많이 쓰는 악기가 12줄은 그대로 이제 전통음악을 할 때는 쓰면서 18현도 있고 25현도 있고 네. 그밖에 그게 이제 주로 쓰는 악기들이고 그밖에 좀 다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개발되고 달라지고 하는 건 아니고 과거의 그 12줄의 가야금도 그 궁중에서 쓰는 악기는 굉장히 큰 법금이라고 해서 네. 법자를 예. 써서 법금이라고 하는 가야금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민속악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후에 민속악이 활발해지면서 악기가 작아져요. 작고,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수 있도록 작아지면서 악기의 구조도 변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사회 변화와 함께 악기가 계속 변해왔고, 지금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화성을 연주해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8줄은 전통 음악과 이 현대 음악의 중간쯤, 25현은 훨씬 더 줄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그 줄을 연주하면서 화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12줄만으로는 화음 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극히 선율적인 악기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예전에 음악 시간에 뭐 궁상각치유 네, 뭐 이렇게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네. 여러 공연에서도 참 다양한 음들도 네. 내고 하는 것들이 네. 다 그런 연구와 개발이 네, 밑바탕이 네.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국악원들끼리도 이렇게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대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까? 이제 부산 외에 국악원은 서울과 그리고 남원과 진도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시립국악원도 있고 하지만 국립국악원은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요. 네.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국악원의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좀 종합적이라면 남원은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 창극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도는 씻김굿을 그 무대화하는 데 주력해서 이런 공연을 가지고 이 4개 국악원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교류 공연을 해서 그 각 지역민들에게 국악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올 4월 9일 요번 토요일에는 네. 그 진도 씻김굿이 진도 국악원에서 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진도 씻김굿을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와서 네. 이제 하거든요. 그때 마침 또 이제 세월호 2주기도 네. 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혼을 넋을 달래고 우리 하면서 네. 또 산자의 신명으로 이렇게 신명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공연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또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 그 국악원이 좀 더 특출하게 네. 더 멋진 공연들을 많이 네. 보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막 네네. 생겨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부산 국악원은 또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네. 다른 국악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네. 저희가 서울 국악원에 가서 저희 춤을 가지고 공연해요. 네. 저희는 이제 우리 단원들이 2008년에 개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요. 네. 그래서 이 역동적인 춤을 춘다든지 이런 거에 다른 국악원보다 많이 특화돼 있고 네. 또 그 영남적인 춤을 잘 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현악을 네. 잘해서
굉장히 그 예술의 전당,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도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부산국악원은 우리 전통의 국악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더 중요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이 많이 알려졌지만 네. 아직은 더 많이 홍보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산국악원은 시민공원 맞은편 연지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점점 더 어떤 방향을 생각한다면 공연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체험 본인이 직접 하고 네.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서양 우리 어떤 예술은 조금 그냥 보는 걸로도 참 훌륭하지만 우리 거는 본인이 체험했을 때 몇 배 더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야가 트이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늘리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 국악원에 그 교육 연구동을 만들어서 우리 네. 시민들이 많이 체험하실 수 있는 배우실 수 있는 직접 뭔가 하나씩 배우셔서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한국 거에 대해서 목말라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 있기 외국에, 때문에 네.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냥 국악이 있지만 내가 저걸 꼭 안 해도 그냥 된다고 하지만 이거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는 점점 국제화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학기를 한 분이 배우신다거나 뭐 노래를 하나 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정말 뭔가 우리들의 권리이고 네. 자산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요. 우리 서인아 원장님처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거기서 또 제2의 원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명사초대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립부산국악원 서인아 원장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봤습니다.